안녕하세요, 마크입니다. 오늘은 제가 설악산 대종주를 하기 위해서 이곳 남교리 탐방지원센터에 나왔습니다. 근데 오늘 이 코스는 제가 처음 가는 코스라 가지고 일단 초반에는 지도를 켜고 등산에만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두워서 진짜 하나도 안 보이는데 여기서 길 잃고 알바하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초반에는 등산 지도를 켜고 등산하는 데만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근래에 눈이 많이 안 와서 그렇게 눈길은 아닌데 길이 지금 다 얼어가지고 좀 속도를 내기 좀 힘듭니다. 지금 헤드랜턴 껐더니 앞이 하나도 안 보입니다. 제가 대승경까지 아침 해 뜨기 전에 7시 25분 전까지 가는 게 목표거든요. 제가 4시 좀 넘어서 출발했는데 근데 지금 길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그때까지 도착할 수 있을지 없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남교리에서 1시간 정도 왔고 3km 정도 왔습니다. 이제 대승량이 5.6km 남은 지점입니다. 여전히 근데 길은 다 얼어 있어요. 되게 조심해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낙석 지역인가 봐요. 이렇게 철조망이 딱 막아줍니다. 가끔씩 계곡을 찍기는 하는데 이게 제대로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잘 안 보여요. 이 화면으로 내가 찍고 있는 게 제대로 화면에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잘 안 보입니다. 지금 제 눈앞에 보이는 게 복숭아탕 그거 같은데 안 보입니다. 진짜 잘. 얼음으로만 돼 있는데요. 근데 요거는 안에 물소리가 들리는 걸로 봐서 안쪽에는 물이 흐르는데 이렇게 보면 좀 보이나? 겉은 다 얼어 있습니다. 이 아까 복숭아탕부터는 눈이 오고 나서 아무도 안 온 것 같습니다. 제가 첫 번째 발자국 남깁니다. 발자국이 없어요. 계속 지금 아이젠 꼈다가 벗었다 하고 있습니다. 귀찮아. 이런 걸 좀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제가 아이젠을 왜 다시 했냐면 보이시죠? 이런 데는 아이젠 해도 미끄럽습니다. 근데 지금 올라가는 길이 지금 다 빙벽입니다. 빙벽. 진짜 이 안쪽 길은 눈이 하나도 안 녹았어요. 속도가 안 납니다. 속도를 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아이젠 했는데도 계속 빠져가지고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네요. 걱정인데 계속 길이 이러면 이런 게 지금 올라가기 너무 힘든데요. 저 앞에 있는 저 발자국은 저 사람 발자국 아닙니다. 저 짐승 발자국이에요. 지금 한 발 한 발 내딛는 게 너무 힘들어요. 이제 눈이 와가지고 경사도도 훨씬 가파르고 그래서 푹푹 빠져가지고 아까 한 2번 넘어졌습니다. 일단 대승령까지 가는 게 일인데 아까 거기서 1.6km 남았다 했으니까 뭐 이제 한 1.3km 남은 것 같은데 일단 저기 보이는 저 봉을 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힘드네. 와, 이제 저 골짜기 다 올라왔고요. 대승령 1.3km 남은 지점입니다. 저쪽에 일출입니다. 해가 떴습니다. 산에 눈이 너무 많이 쌓여서 올라오기가 꽤 힘들었습니다. 체력도 소모가 컸고 이래가지고 대종주 다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벌써부터. 처음에 너무 힘들었어요. 저기 올라오는데. 그리고 올라오니까 지금 또 엄청 춥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눈이 많이 쌓여있습니다. 계속 들어가죠. 와, 이 정상부는 눈이 언제 왔지 이렇게 많이? 설악산에 눈이 오를 내가 별 못 봤는데 이렇게
이렇게 많이 왔을 줄 몰랐습니다. 아 진짜 이거는 전혀 예상을 못했다. 여기는 가지에 눈은 많이 없는데 그냥 상고대입니다. 다 얼었습니다. 바람 부는 방향대로 해가지고 그냥 바로 얼어버렸습니다. 아 얘는 그대로 상고대가 진짜 멋있습니다. 상로가 진짜 눈에 덮여가지고 길 찾는 것도 뭐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계속 핸드폰으로 맵 켜가지고 밖에 가는지 안 가는지 확인하면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등산을 시작한 지 4시간 10분 만에 대승령에 도착했습니다. 제가 남교를 출발할 때 속으로 다짐한 게 있는데 늦어도 7시 반까지는 대승령에 도착하자, 그리고 알바를 하지 말자 했는데 시간은 초과가 됐네요. 눈이 너무 많이 쌓여가지고 거기 올라오는데 시간이 진짜 오래 걸렸습니다. 근데 알바는 안 했는데 중간에 옷 다시 입다가 카메라 있잖아요, 지금 유튜브 찍는 액션 카메라, 이걸 두고 오는 바람에 카메라 찾으러 다시 갔다 왔습니다. 그게 알바한 만큼 체력 소비가 또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종주가 처음부터 예상치 못한 변수가 너무 많이 생깁니다. 일단 대승령을 뒤로 하고 큰 감투봉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지금 큰 감투봉 가고 있는 길인데 와, 얘도 사다리인데요, 계단이 아니라 거의 다 눈까지 쌓여가지고 대박입니다, 대박. 여긴 등산로가 아예 사라졌는데요. 어떡해야 돼. 이게 저를 미끄러지면은 와, 조금 미끄러지겠는데? 여기가 등산로는 맞아요. 근데 잘못하면 저 위까지 미끄러지겠는데? 저기서 요 위까지 와가지고 여기 밟고 일로 왔습니다. 하여튼 저 위까지 미끄러질 뻔했어요. 이 등산로라니. 길이 없어요. 길이 없어요, 길이. 네 발로 기어왔습니다, 여기도. 저 끝까지 위에 올라가야 되는데 저까지만 가면 그래도 괜찮을 것 같은데, 와, 여기는 아예 길이 없었습니다, 길이. 계속 눈에 엄청 빠지는 길로 왔더니 이렇게 계단이 반가울 수가 없습니다. 와, 계단 진짜 반갑다. 와, 이게 만약 계단이 없었으면은 저 위에까지 네 발로 기어서 올라가야 됩니다. 아까 지점에서 많이 온 것 같은데 200m 왔습니다. 200m. 힘들다는 거는 능선이 계속 계곡 밑으로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뭐 그게 힘드니까 그렇게 표시를 해놓은 거고, 진짜 이놈 눈 때문에 힘든 게 배가 되고 있습니다. 배가. 와, 진도 진짜 안 나가네. 이 길 어떻게 가라고. 저까지 나무들이 다 눈에 휘어져 가지고 길을 싹 다 막아버렸습니다. 우와, 와, 뷰 미쳤다 진짜. 오늘 최고뷰입니다, 최고뷰. 제가 저 뒤에서까지 걸어왔습니다. 지금 제 앞에 보이는 게 가리등선입니다. 저 가리등선도 설악산이에요. 저 가운데 보면은 제일 높은 게 가리봉이고요. 그리고 오른쪽으로 딱 돌리면은 저기 진짜 주걱 모양으로 생긴 거 있잖아요. 저게 주걱봉입니다. 저거를 가리등선이라고
부릅니다. 옆을 돌아보는데 진짜 멋있는 바위가 나타났습니다. 원숭이 오랑우탄처럼 생겼는데요. 이제 등산 시작한 지 6시간 50분 만에 일사공포일봉 도착했습니다. 여기 너무 바람이 불어서 추워가지고 일단 빨리 귀때기 청봉으로 향하겠습니다. 지금 내려가는 계단이 엄청 많습니다. 언제 다 내려가 이거. 무릎이 아파서 거꾸로 내려가겠습니다. 와, 이제 끝났다. 지금 걱정이에요. 귀태기 청봉 2km 남았는데 뭐 한계령 휴게소로 빠지는 건 고사하고 귀때기 청봉까지 갈 수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일단 힘이 너무 빠져서 점심 먹고 진짜 젖 먹던 힘까지 다 짜가지고 귀때기 청봉을 가야 될 것 같아. 문제는 배낭인데 먹을 걸 진짜 많이 썼어요. 너무 무거워요. 콜라도 지금 이거 500ml짜리 600ml구나. 너 100ml 업됐구나. 600ml짜리 2개에다가 물도 2리터죠. 보온병에도 물 담았죠. 삼겹살, 초밥, 단백질바, 코펠 버너, 침낭. 또 더 있을 텐데 뭔가. 아무튼 너무 무거워요. 지금 어깨 빠질 것 같아. 감이 앉아서 먹으니까 너무 추워요. 빨리 먹고 움직여야 돼 지금. 돌 8길이 1차로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느끼는 거는 이 돌 8길이 눈 쌓인 길보다는 낫습니다. 그나마 얘는 보이니까 어디로 딱딱 가야 될지 짚을 수 있잖아요. 와, 눈밭은 막 아까 길 잃어가지고 허리까지 빠지는데 진짜 정신 나갈 뻔했습니다. 제가 1차로 지나온 돌 8길입니다. 앞으로 더 험난한 여정이 예상되는데요. 진짜 정상 올라갈 때마다 계속 이런 길이 연속입니다. 옆에 나무를 붙잡고 가야지 그나마 안 미끄러지고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저 눈앞에 귀때기 청봉이 보입니다. 여기서 먼데요? 바로 이 옆에 나왔는데 귀때기 청봉 1.2km 남았습니다. 눈앞에 있는 저걸 넘어야 되는데 체력 진짜 거의 바닥이 바닥. 지금 이제 귀때기 청봉 올라가는 초입인데요. 여기 의자에 눈이 얼마나 왔는지 짐작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다리는 안 보이고 위에만 남았습니다. 안전 쉼터. 그래서 좀 쉬다 가겠습니다. 하고 있는데 돌 8길이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어. 귀때기 청봉 정상
제주는 폴대가 하나둘씩 보입니다. 드디어 언제 도착할지 몰랐던 귀때기 청모에 도착했습니다. 진짜 못 올 줄 알았어요. 근데 여기는 못 오면 답이 없거든요. 중간에 빠지는 길이 없어가지고 무조건 넘어야 됩니다. 아니면 아예 처음에 대승령에서 대승폭포 쪽으로 내려가든지, 아니면 이쪽 서북능선을 대승령 지나서 계속 타려고 마음 먹었으면은 이거 넘어야 됩니다. 귀때기 청목. 귀때기 청목 넘어서 한계령 상거리까지는 가셔야 돼요. 그래야지 한계령 휴게소로 탈출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경치 보세요. 제가 아까 능선 얘기를 하다가 얘기를 다 못 드렸는데, 설악산의 주 능선은 5개가 있어요. 제가 지금 걷고 있는 서북능선, 그리고 공룡능선, 그게 합쳐져 가지고 설악산 대종주가 되는 거죠. 그리고 저 멀리 보이시는 아까 제가 얘기했던 가리능선, 그리고 용의 이빨을 닮았다고 하는 용화장성 능선, 그리고 화채능선이 있는데, 아쉽게도 지금 이 설악산 대종주하는 서북능선이랑 공룡능선 말고는 다 비탄방 지역입니다.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쉬운 게, 저기 이제 가리능선을 가면 이 서북능선을 제일 잘 볼 수 있는 데가 저기거든요. 근데 저기는 아쉽게도 갈 수가 없습니다. 저기 인명사고가 있어가지고 그때부터 비탄방으로 했는데, 뭐 언젠가 데크 놓고 안전장치 다 해서 저기 갈 수 있는 날도 오겠죠. 이 마지막이 아쉬워가지고 이렇게 돌 8개를 만들어 놨습니다. 이 귀때기 청몽이 저기 보이는 대청, 중청, 소청 형제들한테 지가 더 높다고 우기다가 비싸대기 맞고 다시는 대청, 중청, 소청 형제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은 너덜길입니다. 돌 너덜길이 또 있는데요. 한 4차 방어 해놓은 것 같은데요. 너덜길 또 나왔습니다. 도대체 이거 언제 끝나는 거예요? 여기 조심해야겠다. 한참 내려왔는데 저 끝까지 있습니다. 시간을 제법 잡아먹습니다, 내려오는데. 귀때기 청몽에서 내려오면서 생각을 많이 했어요. 여기서 한계령 삼거리에서 한계령 휴게소로 내려가느냐, 아니면은 제가 오늘 예약한 소청 대피소로 진행을 하느냐. 지금 시간이 2시 반이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거리가 꽤 돼요. 6km니까 최소 3시간 더 가야 되는데, 지금 체력도 많이 바닥나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아까워요 진짜. 제가 이때까지 새벽 4시부터 나와가지고 저기 마등령이 아니구나, 대승령까지 올라가는데도 힘들었고, 눈이 그렇게 많이 쌓였을지는 전 진짜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 대승령에서 귀때기 청몽 가는 건 괜히 매우 어려움이 아닙니다. 거기가 오르내리막이 너무 심해요. 그리고 심항원 뭐 좋은데 다 눈으로 덮여있어. 눈길이라서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결론은 일단은 소청 대피소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금이 2시 반이니까 그래도 해질 때까지는 들어가는 거를 목표로 해가지고, 그리고 여기는 대승령에서 귀때기 청몽 올라가는 것만큼은 심하지 않아요. 몇 번 가봤기 때문에 일단 소청 대피소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이고, 여기도 계단이 없어졌네. 이제 끝청 올라가는 초입에 왔어요. 여기가 한계령 상거리에서 중청 가는 구간 중에는 여기가 제일 힘들거든요. 이제 제법 경사를 올려야 돼가지고 아까
단백질바도 먹고 물도 다시 마시고 해가지고 남은 힘으로 열심히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4시 7분이니까 6시 안에는 대피소, 소청 대피소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출발하겠습니다. 와, 이게 꿈이야 생신이야. 제가 드디어 끝창에 도착했습니다. 와, 오늘 귀때기 천공도 못 갈 것 같았는데 이제 끝창에 왔네요. 여기서부터는 중청 대피소 거쳐서 소청 대피소 하는 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한시름 났습니다. 아까는 뭐 진짜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거든요. 이제 소청 대피소로 향하겠습니다. 중청 상거리에 왔고요. 저는 서청봉 쪽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체크는 여기서 하면 되나요? 네. 핸드폰 신분증 보여드리면 되죠? 예, 모바일 네. 요 코스면 가능하죠. 오늘 한 코스. 올라오세요. 얘를 가연해. 이 문을 딱 여는 순간 지금 6시 반에 소청 대피소 나와가지고 전북으로 일출보러 가고 있거든요. 바람이 꽤 세게 불고, 근데 오늘 운해가 좀 많이 끼어가지고 일출을 제대로 볼 수 있을지 없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소청에서 저기 밑에 희운각 가는 길도 눈이 다 덮여가지고 경사가 장난 아닙니다. 이제 희운각 대피소 도착했고요. 여기서 뭘 좀 먹고 다시 채비한 다음에 지금 시간이 9시인데 한 10시쯤에 공룡능선 타러 신선대로 올라가겠습니다. 아침 9시에 들어오니까 시사장에 아무도 없습니다. 저밖에 없습니다. 이런 건 처음이네. 방금 희운각 대피소에서 나왔고요. 이제 공룡능선 쪽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바람이 엄청 부는데요. 오늘도 난항이 예상됩니다. 처음에 가면 엄청 바람이 많이 불거든요. 근데 지금 이 밑쪽인데 밑에 이렇게 바람이 많이 불면 저기 위에는 훨씬 많이 분다는 얘기죠. 드디어 시작됐습니다. 신선대 올라가는 급경사.
공룡능선의 본격적인 시작점인 신선대고요. 마등현 상거리 4.6km 남은 지점입니다. 눈앞에 127호봉 보이는데 저 봉을 넘어가기 위해서 카메라 보이시나요? 거의 안 보이는 데까지 지금 내려가야 됩니다. 둘째 날 처음으로 퍼졌습니다. 이제 마등현 1.5km 남은 지점이거든요. 그래서 마등현까지만 가면 그래도 비선대까지는 물론 무릎을 조심해야겠지만 거기는 내리막길이라서 좀 부담이 덜해요. 그러니까 이 공룡능선은 제가 마등현에서도 타보고 오늘은 이제 저기 신선대 희운각 대피소 쪽에서 타잖아요. 근데 제 생각은 공룡능선은 마등성에서 타는 게 더 쉬운 것 같아요. 조금 더. 왜냐면은 마등현까지 일단 올라가는 게 되게 힘들거든요. 근데 그게 힘들기 때문에 비선대에서 희운각 가는 거는 마지막 경사가 있지만은 마등현 올라가는 것만큼 힘들진 않아요. 그래서 그냥 순수하게 공룡능선만 타는 거다 그러면은 마등현이 더 위에 있으니까는 마등현에서 내려가는 게 더 좀 더 쉽겠죠. 근데 뭐 그렇게 큰 차이는 모르겠고 127호봉은 양쪽에서 다 올라오는 게 힘들긴 한데 제 생각에는 그래도 신선대 쪽에서 오는 게 더 힘든 것 같아요. 그걸 오늘 느꼈습니다. 공룡능선에서 두총크 먹습니다. 올 때 인제에서 저기 감자탕 집을 갔는데 거기서 이걸 팔더라고요. 근데 한 번도 안 먹어봤어요. 근데 왜 이렇게 비싸? 이 조그만 게 6,000원인데?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 맛있는데요? 이런 맛일 줄 생각을 못했는데 안에 들어가 있는 게 무슨 사탕 같은 거를 잘게 이렇게 해가지고 되게 바삭바삭한데? 맛있어요. 맛있는데 그래도 6,000원 너무했다. 그렇지 않아요? 저도 무슨 맛인지 궁금해서 샀는데 하도 두총코 해가지고 되게 식감이 특이하네. 식감이 특이하고 맛있는데 그래도 6,000원 비싸다. 6,000원은 근데 서울에는 8,000원 막 9,000원 하던데 그래도 사먹는 사람이 많나봐요. 그 가게에 파는 거 보니. 여기가 이제 거의 마지막 난코스입니다. 이제 제 뒤로 마등현이 보이고요. 이렇게 돌리면은 세전봉도 되게 가까이 보입니다. 이제 공룡능선은 거의 끝났습니다. 이제 마등현 상거리로 해가지고 비선대로 해서 소공원으로 하산하겠습니다. 이제 마등현 상거리 도착했고요.
여기는 백두대간 인증하시는 분들 여기서 인증하시면 됩니다. 이 비선대로 내려가는 길에 금강문 통과합니다. 오늘 등산 시간이 10시간 만에 비선대 나간 문에 도착했습니다. 열렬한 문에. 항상 비선대 나가는 문 보면 기분이 좋거든요. 왜냐면 비선대를 통과했다는 거는 그래도 중거리 이상 등산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오늘은 이 설악 대종주의 마지막이라서 그런지 기분이 더 좋네요. 힘은 하나도 없는데. 비선대가 아직 얼어있긴 한데 그래도 계곡물은 흐르고 있습니다. 이제 설악산 대종주에 총평의 시간이 들어왔습니다. 이번 종주도 첫째 날, 둘째 날 나눠서 말씀드릴게요. 이 첫째 날과 둘째 날 난이도를 비교하자면 첫째 날이 훨씬 난이도가 있습니다. 물론 첫째 날에 너무 체력을 많이 써서 둘째 날 저처럼 지금 이거 걷는데도 막 힘들 수도 있는데, 일단 첫째 날 등산 거리가 한 23km 나왔고요. 아마 요거는 제가 아직 소원까지 도착 안 했는데 한 15km 정도 나올 거예요. 근데 이거는 또 맞으면 2km가 이런 포장된 도로잖아요. 그냥 그거를 빼도 한 10km 정도가 첫째 날이 더 많습니다. 이 누적고도 같은 경우는 모르겠어요. 지금 제가 볼 수가 없는데, 물론 공룡 능선도 오르락 내리락이 굉장히 심하지만 서북능선 딱 대승령에 진입하면은 대승령 폭포로 내려가는 딱 한 번 있고 빠져나갈 길이, 그걸 지나쳐서 대승령에서 귀때기 청봉 쪽으로 진입을 해버리시면 빠져나갈 길이 없어요. 거기는 빠져나갈 길도 없고 1408봉 큰 감투봉까지 오르내리락 심하고, 그리고 1408봉에서 귀때기 청봉 갈 때도 오르내림이 심해요. 심한데 마지막에 귀때기 청봉을 딱 봤을 때 와, 저걸 내가 올라갈 수 있을까? 근데 저거를 못 올라가면은 집에 못 가는데 딱 이런 생각 들거든요. 그래서 난이도를 비교하면은 제 느낌은 확실히 첫 번째 날이 힘든 것 같아요. 일단 공룡 능선도 쉽지 않아요. 오르내리락이 많지만 그래도 실제적으로 타는 거는 공룡 능선만 타는 건 4km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물론 마지막 마등령 상거리에서 비선대 내려오는 곳까지, 거기는 너무 극경사라서, 밑으로 내려오는 극경사라서 무릎에 좀 많이 무리가 가서 그게 힘들긴 하죠. 그리고 발바닥도 마찬가지고.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제 생각에는 첫째 날이 더 힘든 것 같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겨울에는 뭐 서북능선 종주라든지 서북능선이 포함되어 있는 설악산 대종주는 안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이 설악산에 폭설이 오지 않아도 설악산은 조금씩 눈이 내려서 쌓입니다. 물론 공룡 능선 같은 경우는 해를 많이 받아서 그런지 막 눈이 많이 쌓인 곳이 없었거든요. 근데 서북 능선은 응달지고 추워서 그런지 눈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대피소 도착해서 거기 통제해야겠다고 말씀드리니까 그분들도 그쪽 상황을 잘 모르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오셔가지고 정확히 어떤 구역이 그러냐라고 이제 저한테 이제 여쭤보셨는데, 저도 그쪽 구역을 정확하게 찝어주지 못했습니다. 정확하게 어딘지는 저도 잘 모르니까. 근데 전체적인 코스가 대승령에서 귀때기 청봉까지 가는 코스 중에 그런 코스가 몇 군데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아무튼 그곳이 통제가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근데 통제를 안 한다고 해도 그쪽 길은 겨울에는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저는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고요.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